로셰 왈렌스키 CDC 국장이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 입원이 기록적인 숫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요. 학생, 교직원, 교사들이 학교에서 직접 학습하는, 그러니까 대면 학습을 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격리 지침을 발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새로운 격리 지침이 지금 소개가 됐는데 목표가 뭐냐 하면 대면 수업을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겁니다. 이거 저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대면 수업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연방 정부의 입장은 학교 문 열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 문 열어야 된다라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세력이 어디냐? 교사들 노조입니다. 교사 노조. 가장 대표적인 데가 지금 시카고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아예 그냥 휴교해 버리지 않습니까? 이 말이 안 통하니까. 예. 그냥 휴교. 예. 이게 파업하고 있는 거죠. 막말로 이야기하면.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있었던 언론 브리핑 모습인데요. 언론 브리핑에서 왈렌스키는 어린이 입원이 성인에 비해서 훨씬 낮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팬데믹 기간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증가가 어린이 사회에서 질병의 더 큰 부담 때문인지 아니면 백신 접종률이 더 낮기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분명하게 전해드려야 되는 내용인데 분명하게 CDC 국장이 한 이야기가 지금 아이들이 입원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오미크론이 확산이 돼서 오미크론이 아이들한테 전염력을 더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아이들이 백신을 맞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거는 지금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특히 주류 언론들이 이 부분을 살짝 빼놓습니다. 이 이야기를 빼놓고 그냥 아이들이 많이 입원한다. 아이들 입원율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겁주기 보도들을 많이 내놓고 있죠. 백신 주사 안 맞은 임산부가 사망했다. 뭐 이런 겁주기 기사들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에 딱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사례들인데 그거 갖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와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 아주 못된 언론들 저희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없는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조심하기는 해야겠죠. 왈렌스키 박사는 백신 접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막내 아이들 5살 미만은 백신 접종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승인되어져 있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데이케어에서, 또 유치원, 우리 사회 전체를 포함한 이야기이다. 어디를 가던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의 주변에는 백신 접종한 사람들이 있게 해주어야 된다. 백신 접종하지 않은 어른들과 이 어린아이들을 같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꼭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CDC 자료에 따르면 1월 1일까지 4세 미만 아동은 10만 명당 4.3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해서 입원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5세에서 17세 사이의 어린이들은 10만 명당 1.1명이 입원했는데 그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5세에서 11세는 10만 명당 1.1명이 입원을 하는데 4세 미만은 더 어린 아이들은 10만 명당 4.3명, 그러니까 4배나 되는 입원율을 보이고 있다. 둘 다 그런데 이제 65세 이상 원래 취약층으로 얘기했던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10만 명당 코로나 환자 수가 입원하는 환자 수 얘기하는 겁니다. 14.7명이 나옵니다. 14.7명. 그러면 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비하면 5세에서 17세 사이의 어린이들은 거의 뭐 한 14배 가까워 14배 차이 날 정도로 적은 거고요. 그리고 4세 미만의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한 5배 정도, 4배에서 5배, 한 4.5배 정도로 지금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에 비하면은 아이들의 발병률이라든가 이 중증화되는 이 확률은 굉장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CDC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아주 미취학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세에서 17세 지금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나이 또래에서는 입원 중증 환자가 돼서 입원을 하게 되는 이런 사례는 매우 낮은 것으로 10만 명당 1명 정도 나오는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학교를 오픈하는데 문제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지금 CDC 쪽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CDC에서 이런 입장을 내놓고 숫자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그 교사 노조, 교원 노조 같은 경우에는 뭔 소리냐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감염자들이 난리가 치고 있는데 학교 문 열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냥 파업해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파업의 영향이 지금 전국적으로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다. 이 참 정신병도 전염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정신병도 전염됩니다. 지금 정신병자를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왈렌스키는 이번에 발표된 격리 및 격리 권고안 그리고 이전 출판문 학교 내 검사 체류 프로토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는 학교들이 직접 학습을 하기 위해서 다시 문을 열고 남은 학년 동안에 문을 여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CDC에서 이미 학교에다가 제시해 놓은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테스트 투 스테이입니다.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면은 수업을 받게 해주고 양성이면은 집으로 돌려보내서 집에서 격리하게 하고 대신에 온라인 수업을 받게 하는 이런 그 테스트 투 스테이 프로토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학교에 오면 일단 검사를 받게 해주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검사 요원들이 학교에 직접 가가지고 키트들을 준비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검사를 하게 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 테스트 투 스테이 프로토콜을 좀 더 보완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목적은 수업을 안 하겠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대면 수업을 더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에서 1,300억 달러라는 예산을 잡았는데 그중에 일부가 바로 이런 활동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격리 및 격리 지침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과 혼란 속에서 왈렌스키는 증상이 시작된 지 5일이 지났으면 여전히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격리된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증상이 시작이 돼서 격리에 들어갔는데 5일이 지나도록 계속 증상이 있다. 혹은 증상이 더 나빠진다. 그러면 더 이상 격리하려고 하지 말고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증상이 나아졌다. 그러면은 돌아와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왈렌스키 박사는 5일째 되는 날 더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격리된 상태에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격리된 상태에서 풀려난 다음부터 5일 동안은 계속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고 다녀라 이렇게 지침을 내놓습니다. 우리의 지침은 만약 당신이 여전히 증상이 있다면 격리된 채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CDC에서 이건 얘기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격리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증상을 있어야 될 필요 없다. 증상이 있기 때문에 계속 격리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 교육청들을 포함해서 고용주들은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가벼운 직원들은 열흘이 아니라 5일 동안 격리한 후에 다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렇게 지침이 나왔습니다. 양성 반응이 나왔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가볍다. 그러면 5일간 격리하라는 거죠. 그리고 5일 격리 뒤에 역시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업무에 복귀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대면 수업을 해주기 위해서다. 대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 측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요, 교직원들입니다.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돌봐줄 수 있는 교직원들의 수가 확보가 돼야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교직원 수를 확보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열흘간의 격리 지침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알라바마주 같은 경우에도 알라바마 주 교육감은 5일 격리해라. 알라바마 주 보건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졌죠. 5일 격리하면 안 된다. 학교는 열흘 격리해라. 그러니까 어른들은 5일 격리해도 된다. CDC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직장에 다니는 어른들은 5일 격리를 끝내도 좋은데 학교와 관련되어져 있는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나 이런 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열흘 격리해야 된다. 증상이 나타나거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알라바마주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이게 다 다릅니다. 이제 그 지침들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혼란이 많았죠. 어디는 5일이고 어디는 10일이고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혼란들이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교통 정리를 좀 해주고 나온 겁니다. CDC 국장이 5일만 하면 된다라고. 그런데 어차피 최종 결정권은 CDC 국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일선 교육청의 교육청 교육감이 결정하는 겁니다. 최종 결정은.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학군의 교육감이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항만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이것이 우리 미국 사회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전통적인 질서입니다. 연방정부는 권고만 해주면 됩니다. 이 방법이 좋다.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고 정보를 주고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가이던스입니다. 지침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결정은 로컬에서 하는 거죠. 지역 단위에서. 주정부가 하던가 아니면은 교육청이면 각 지방 교육청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시스템입니다. 그런 그 최종 단계의 결정권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지금 CDC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일단은 학교들이 최대한 더 많이 개학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학교들이 전국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이제 쓸데없는 휴학하고 뭐 온라인 수업 전면 온라인 수업 이런 거 쓸데없이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염려할 거 없으니까 빨리 학교로 복귀해서 대면 수업 학생들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이 아이들을 책임지는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나가서 또 근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